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내민 추가 법적 대응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빠르게 꾸려지고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 관련해선 이른바 검핵관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어수선한 정치권,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크게 보면 비대위 출범으로 향해 가곤 있는데 한쪽에선 윤핵관이 일선 후퇴하기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 어떻습니까? 좀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후퇴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선은 물러나는 게 맞죠. 예, 지금 되게 정권이 바뀌면 뭐 실세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네. 그 실세는 정권 바뀌고 정권 들어서고 뭐 잠시 좀 정권 준비해 주는 과정에서 역할은 할 수는 있어도 네. 실세란 자리를 오래 갖고 가면 그게 짐이 됩니다. 대통령인데도 짐이 되고 국정 운영에도 짐이 되고 당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일하고 빠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뒤로 물러앉겠다고 하는 건 그건 잘한 결정으로 봐야지. 아,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 결정 자체는 잘한 감이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전하면 위장 거세쇼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임명직을 안 맡겠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네. 또 뭐 지역구 활동에만 열심히 하겠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까지도 뭐 맡은 건 없었죠.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력을 얼마나 맡고해서 행사하느냐. 또 그 근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의 측근 정치를 단절시킬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 실제 또 그렇게 하겠느냐. 이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별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예. 진정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지금까지 뭐 직접 안 맡았다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윤핵관이 뒤로 물러선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신조어가 뭐냐면 용핵관, 용산의 핵심 관계자 또는 검찰 출신, 검핵관, 검찰 용핵관도 출신, 있나요? 저는 검핵관도 검핵관까지 있습니다. 들었는데. 예. 아, 출신 용핵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 뭐 사람이 바뀔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측근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로 인한 폐해는 말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은 있는데 장제원 의원 경우는 말과 행동이 늘 다르니까 지난번 경선 때도 아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기는 네. 완전히 캠프에서 빠지겠다 그러놓고 사실 뒤로서 이제 일은 다 해나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마 정치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말을 좀 지켜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당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의 말씀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표현한 것과 좀 일치하는데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뭐 이준석 대표 말은 뭐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말이니까 네. 그건 뭐 별로 신뢰하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장제원 의원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점이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염려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원체 몰렸으니까 뭐 이번에는 그렇게 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너무 측근들 때문에 좀 골머리 아프니까 네. 이번에는 뭐 쉽게 뭐 또 은근슬쩍 나타나고 이렇게는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검핵관, 용핵관 이런 말이 나오듯이 근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측근 정치를 멀리하고 공적인 시스템을 작동을 하겠다. 본인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진정하게 들을 그런 자세와 그런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주변에 다른 사람만 바뀌었을 뿐 네. 측근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윤핵관들의 행보가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사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검핵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로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인적 교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핵관으로 모자라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한간에 돌 지경입니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전가에 있습니까? 실제로? 뭐 아니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네. 말할 수 있고 또 혼란에 국정 혼란의 책임은 또 대통령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지금 그 용산 개우는 뭐 저는 내용 잘 모르지만은 네. 뭐 윤핵관 쳐내고 검핵관 들어서고 뭐 그렇게 할 만한 그 인사도 없고 또 지금 검찰의 핵심 인사들이 그 대통령실 주변에 그 요직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지금 그 비서실과 동시에 임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사 검증을 해서 지금 비서실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책임을 묻긴 어려운데 다만 이제 그러나 야당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검찰 출신 그 비서실에 있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죠. 아까 저런 소리 안 무풍지대라고 나오도록. 되어 했던, 무풍지대라고 했던. 그러니까 네. 저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되고 네. 이번에 그 저 비서실 인사도 비서관들 뭐 행정관들 능력 없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 사람들을 쳐내는 건 좋은데 예. 그러나 그 사람들 위에 있는 결국 정부 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 다 쳐내면 전에 같으면 인사를 수석부터 먼저 갈고 네. 그다음에 비서관들 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밑에 비서관들부터 갈고 수석은 아직 건재하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 정무수석과 시민사회 수석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휘하에 예. 그 핵심 부하들 직원들이 저렇게 감찰받아서 말하면 면직 처리가 될 정도의 상황이거나 뭐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전혀 뭐 끄떡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더 문제를 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찰 출신들 특히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총무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는 그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를테면 SOS를 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와 함께 또 대통령이 아까 말한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에는 이제 알 길이 없다 이런 설명까지 했는데 최근에 이런 대통령실 행보와 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뭐 부인하고 시인하고 관계없이 그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하는 그 행태가 그게 아주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 예. 행태가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뭐 때를 지어서 여당의 중진 의원들 입막음하고 나서고 비판하고 나서고 네. 이런 일은 그 정당에 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국회에서는 어쨌든 중진 의원들은 다 초재선 거쳐서 중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초재선 의원들이 때를 지어서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서고 입막음하고 나서는 거는 특히 여당에서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이 안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그 초재선 의원들에게 뭔가 그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든 안 그렇든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 최근에 중진들을 비판하고 그 달려드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정당 풍토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엔 너무나 아주 못되고 고약한 모습을 그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보였다. 아니 중진 의원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비대위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공격한 그렇죠. 그 행위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죠? 지금 법원 가처분 결정을 맞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민심이 떠난다는 중진들의 그런 고언이 있었는데 그걸 잘 새겨들을 생각 안 하고 말하자면 누구 시그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마치 해당 행위한다. 뭐 배신자 또는 대통령이 있었던 내부 총질 이런 것이 한 궤를 같이 이어지는 거죠. 저희 당 같으면 뭐 수박 같다, 국민의힘 가라, 뭐 이렇게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행태를 네. 의원들이 직접, 더구나 초재선 의원들이 자기들이 선배인 그 중진들에게 마구잡이 이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은 야, 이 세상에 저 예의나 또는 그 기본적인 금도나 또는 그 사리에 비춰봐도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 비춰봐도 저렇게 막 가도 되는 건가?라는 싶을 정도로 뭐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이지만 네. 참 아주 볼상스러운 모습, 고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게 초재선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은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당 상황의 의견을 제시하는 중진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마치 거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정당 정치 자체를 허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께서 볼성산업부 고약하다고 하셨는데, 자,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보면 상임 전국이 내일 열고 시간표대로 하면 5일에 전국이 열어서 당원을 개정하겠다까지가 당의 입장이고 드러난 입장이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통틀어서 뭐 지난번 의총 포함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처분 결정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하고 규정짓고 그 당원에 따라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의 절차가 아닌 비대위를 구성해서 꾸려가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또 비대위를 당원 당규를 사후에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로 작당해 가지고 네. 말하자면 비대위를 또 꾸려가겠다고 하는 건 법원 결정,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맞서는 모양입니다. 네.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되고 반성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걸 수습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맞서는 옹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저는 뭐 이건 비대위 계속 해봤자 법원에서는 계속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무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 행보가 무모하다. 예, 비상 상황이라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데, 네. 그런데 당이 쉬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어렵게 푸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쉬운 문제 갖고 뭐 어렵게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좀 네. 똑같은 형태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자꾸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나가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뭐 내가 속해 있는 다이지만은 좀 약간 좀 사실 좀 부끄러운데 이게 당은 자꾸 이게 무슨 그 형식적인 어떤 그 룰에 의해서 뭐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이준석 대표란 사람은 뭐든지 법원에 갔다가 그냥 끌고 가고 네. 그러니까 또 당은 또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은 윤리위원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법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이라는 게 지금 법원하고 윤리위원회 두 개만 있으면 되는 당으로 지금 돼버렸잖아요. 이거 국민들 보기에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원내대표가 부적격하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해갖고 네. 최고위원회를 다시 뽑고 최고위원회에서 길게 갈 것 없이 조기 전당대회를 가버리면 그냥 금년 안에 모든 게 딱 정리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걸 뭐 비대위를 또 만들고 비대위 만들 필요가 없죠. 새로운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 직무대행 맡아갖고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만들어갖고 바로 정규국회 끝나면 바로 임시 전당대회 해버려서 체제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면 되는데 네. 이걸 자꾸 비대위를 만들어갖고 또 비대위가 또 뭘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주 본인은 신난 거지 뭐 자꾸 이것저것 뭐 그렇게 많으니까. 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당에 수습하는 길은 이준석 대표가 미안하지만 빨리 그만두는 게 당에 수습되는 길입니다. 이게 참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일개 정당이 아니고 네. 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근데 집권 여당이 지금 완전히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그냥 마구제비 파편화돼서 지금 뒤죽박죽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본인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국정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 네. 이럴 바에야 자체 해산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신 예. 말씀인가요? 뭐 네. 그런 말도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법원과 윤리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시사한 상황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임 1, 2등 하는 분들 먼저 징계하라. 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책임과 관련해서 1위는 대통령이 나오고 2위는 윤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저격한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빌미를 제공했죠. 본인이 그 내부 총재라는 당대표 여기서부터 사태의 발단이 증폭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체리 따봉인가 정체불명의 그런 저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에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그 모양이고 네. 거기에 당대표도 지금 자기가 속한 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집중적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또 초재선 의원들은 중진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중심이 없이 이런 상황이면 국정은 과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럴 바에 빨리 해쳐 모여해서 다른 당을 만들든지 해산을 하든지 좀 심한 말씀입니다만 그 정도를 말씀을 시중에 드는 네. 도는 얘기를 전달을 또 좀 극단적으로 하고 얘기를 싶습니다. 하면 예. 네, 네, 해산까지 그리고 뭐 그런 말씀하신 말이 거고요. 나올 때도 됐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우리도 처음에 뭐 저나 이상민 의원님이나 좀 윤 대통령이 좀 생각을 좀 넓혀서 네. 좀 포용하고 좀 만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수습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미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것도 이미 끝나버렸고 당이 또 윤리위원회를 안 하기도 지금 아주 어렵게 됐고 근데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냥 법원에 계속해서 그냥 소송 걸어갖고 네. 이든 지든 끝판 보는 거고 당도 계속 윤리위원회 열어갖고 이준석 제명할 때까지 끝장 보는 거고 지금은 뭐 누굴 포용하고 뭐 하고 할 그 단계가 넘어섰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갈 때까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은 이재호 고문은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다고 하셨고 해쳐 모여 여기까지 쓴소리가 좀 나왔고요. 해체 모여가 아니고 아예 해체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 넘어갈 텐데 애초에 질문은 이재명 대표의 이를테면 접견 행보였는데 오늘 저희 뉴스큐 시작할 때 속보가 나왔죠.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민주당 대변인 발표였는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표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은 정치 보복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속보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라까지 지금 속보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시니까요. 예, 한번. 예, 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든 지위 고하를 떠나서 국법 질서를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정해진 사법 절차에 대해서 존중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에 이재명 당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기준에서 당당하고 겸손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당대표 된 지 불과 지금 4, 5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간에 어쨌든 또 대통령과의 사이에
협치, 의논하면서 어쨌든 국정을 같이 협력을 해나가는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해나가는 첫 단계인데 네. 거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검찰의 그런 그 행태가 결코 많은 의심이 들게 하죠. 아,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혀서 네. 결국은 야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말하자면 속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갖고 있는데 네. 이 우려가 굉장히 빨리 왔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네.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마침 또 속보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뭐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뭐 이런 예. 표현이 있다. 그건 뭐 이제 비서가 보좌진이 보고를 하면서 네. 검찰로부터 말하자면 소환 통보서가 왔다는 걸 네. 보낸 그 비서의 문구입니다. 뭐 그럼- 이재명 네. 대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전쟁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전쟁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죠. 네. 말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그 사법 질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르고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네. 또 한편 검찰의 의도가 상당히 불손하고 어떤 그러한 정치적 그런 의도까지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또 정치 보복적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이 또 한편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뭐 어렵게 반발하고 정치적 탄압, 정치적 보복 이렇게 그 전개시켜 나가겠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이재명 그 대표의 소환은 예상돼 있던 거고 이미 뭐 또 당도 이재명 그 의원이 굳이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소환을 염두에 두고 방탄용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이미 나왔으니까 네. 그건 뭐 새삼스럽지 않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 좀 묘하게 한꺼번에 이재명 의원에게 관련된 모든 의혹을 묶어서 한꺼번에 소환하는 게 아니고 네. 건건 소환하잖아. 이번에 거는 백현동 거, 네. 앞으로 대장동 거, 변호사비 대납 건, 성남그 FC 건, 이 건이 많거든요. 예. 그걸 건건이 소환하기로 시작하면 아마 금년 내내 이재명 의원은 소환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네. 검찰의 작전이 그렇게 이제 소환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전쟁 안 하고 뭐 피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네. 사실은 예.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경우는 이미 국민들이 원체 많이 걸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전쟁으로 끌고 나가서 방어벽을 치면 좀 민심이 꼭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당당하고 겸손하게 네. 임해야 되겠지만 예. 한편 검찰의 그런 행태나 의도가 상당히 불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수수방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네. 예. 아무튼 9일이 시효기 때문에 시효 만료 앞두고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검찰 취재 기자가 또 잠시 뒤 연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끝으로 자 이재명 대표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또 만남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고 한덕수 총리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발언을? 네 시간 되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급하지도 2분 더 않은 써도 돼요? 그 2분.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설마? 세 개가 다 지금 이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네, 25%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좀 하향 조정. 그게 이제 서민들 그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수요를 늘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거기에 좀 그 수요 때문에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가능한 한 좀 아니 뭐 제가 분양적으로 예를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축구하러 오셨는데 아니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 네. 중간에 제 목소리 잠깐 겹쳤는데 양해 말씀드리겠고 어떻습니까?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이틀간의 행보 어떻게 좀 예,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나서 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국민이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고 나라가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오로지 민생밖에 없다. 그 민생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제1야당이고 다수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민생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그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정말로 제1야당이라도 좀 중심을 잘 잡아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소환은 소환이고 근데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야당 대표도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 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